안녕하세요. 새내기할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는 저희 맨발 걷기 1년의 효과 중에서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 확인된 4개의 핵심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혈압 안정, 체중 감소, 수면 개선, 그리고 거품료 개선 효과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 메커니즘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몸으로 느끼는 나머지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과들은 많은 경우에 혈액순환 개선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효과들입니다. 이 차원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썩어가던 발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기 시작하던 무렵 저희 왼쪽 발톱 아랫부분이 까맣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알아챘을 때 솔직히 걱정되고 두려웠지만 그때는 허리 통증이 워낙 심해서 이것을 따로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부터 썩는 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새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효과는 제가 맨발 걷기를 온전히 믿기 시작하는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효과가 혈액순환이 개선된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맨발 걷기 효과가 의심될 때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효과가 왜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피부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40대 이후 제 피부는 무척 건조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피부가 눈에 띄게 촉촉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무릎 아래에 있었던 오래된 흉터가 사라진 것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무릎 아래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생긴 흉터인데 상처는 금방 나았지만 흉터는 여러 해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가 맨발 걷기 1년 만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혈액순환이 개선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의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서 흉터가 새 살로 재생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아진 것도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한갈래라고 생각합니다.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제 시력이 걱정될 정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글자가 아른거리고 심하면 두 겹으로 글자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맨발 걷기 하기 바로 전 무렵에는 문맥으로 어림짐작하면서 컴퓨터 화면에서 글자를 읽기도 하였습니다. 눈이 쉽게 피곤해져서 인공눈물 없이는 컴퓨터 작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부터 눈의 피로가 확 줄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두 겹으로 보이던 글자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지난해 저는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겨우 내내 저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겨울을 잘 보냈습니다. 저는 보통 겨울에 서너 박스의 상아탕을 먹습니다. 그만큼 자주 감기 기운을 느낀다는 것이죠. 감기도 물론 서너 번은 걸립니다. 한겨울에. 근데 생각해보니 지난해 겨울에는 단 한 병의 쌍화탕도 먹지 않고 보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비타민C와 맨발 걷기의 시너지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 맨발 걷기 효과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의 질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어느 정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맨발로 몸 상태가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변을 보는 기간도 매우 불규칙했고 자주 묽은 변을 보기도 했지만 맨발 걷기 하고부터는 거의 바나나 모양의 아주 굵고 튼실한 모양으로 변이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소화장애가 많이 사라진 것도 효과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전에는 위장약이 근처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저는 토사광난으로 응급실에 달려간 경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정도 입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은 소화가 안 되거나 위장장애를 겪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100% 맨발 걷기 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맨발 걷기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약과 병원과 멀어진 것입니다. 2023년도에 저는 한 달에 최소 2-3번 정도는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알레르기 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간센터, 갑상선, 소화기 내과 이런 데입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알러지약을 처방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대학병원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실손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병원을 안 가게 되었다는 것은 약도 거의 끊었다는 뜻이 됩니다. 혈압약, 뇌경색약, 허리통증약 등등 모두 끊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먹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맨발 걷기 효과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으시면 제가 완전히 회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들은 맨발 걷기 후 가장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종의 요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혈압도 10 정도 올랐고 체중도 최근에는 72kg까지 늘었습니다. 허리둘레도 3cm, 4cm 정도 불었습니다. 몸무게와 키 그리고 허리둘레로 건강을 체크하는 신체 질량 지수로 체크했을 때 한참 좋았을 때는 건강상 위험에서 거의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 몸은 1단계 비만으로 바뀌었고 질환 위험도도 매우 높음으로 나빠졌습니다. 눈도 다시 피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수면의 질이 많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맨발 걷기 전과 비교하면 아직은 무척 좋아진 상태가 맞지만 요즘은 잠자는 시간을 놓치면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가끔 생깁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 개도 먹지 않았던 쌍화탕을 올해는 자주 먹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감기에 걸리진 않았지만 작년만큼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위장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늘 근처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 하는 동안에는 위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위장약을 먹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빠지는 듯한 지금의 이 현상이 사실은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맨발 걷기 효과가 좋다고 해도 젊은 시절의 몸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좋아진 듯 하다가 나빠져가는 이 현상이 사실은 내 몸에 아직 쓸만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성이란 내 몸이 익숙해져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때로는 이 항상성이 야속합니다. 살이 좀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멈추고 다시 살이 찌려고 하니까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이 마냥 빠지기만 하면 좋을까요? 몸이 나빴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야속하고 짜증나지만 그것은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요가 생기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내 몸의 항상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살이 빠지는데 처음에는 살이 너무 쉽게 빠지니까 더럭 겁이 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근데 만약 요요 없이 계속 빠지기만 하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요가 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몸의 변화가 모두 정상적인 것이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요가 오면 아이러니하지만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정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정말 아니죠. 이럴 때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 할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라 맨발 걷기에만 매달리면서 에이 맨발 걷기 효과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럴 때 저는 맨발 걷기를 도와줄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그것은 운동일 수도 있고 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각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각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지금 제 몸이 맨발 걷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요요 현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요요 현상을 눈치챘을 때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맨발 걷기 효과가 신기루 같은 것이고 그래서 몸이 옛날로 돌아가는 중이라면 그것은 정말 겁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1년 동안 공부한 맨발 걷기 원리가 매우 과학적인 바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요요 현상을 잘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가 나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몸을 좀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의사처럼 공부하려면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되지도 않고요. 근데 내 것만 공부하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스크림 먹듯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처음 할 일은 내 질병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병이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질병이 생긴 장기를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함께 공부해야 할 것이 그 질환과 장기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영양소입니다. 특히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이 질병에 맨발 걷기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메커니즘을 공부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 즉 생활습관병은 맨발 걷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과 관련된 질병은 거의 모두 해당됩니다. 맨발 걷기 원리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맨발 걷기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즉 먹거리와 영양소를 함께 공부합니다. 그 다음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그냥 실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맨발 걷기로 내 몸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나 수술과 같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혈압도 체크하고 몸무게도 체크하고 이런 걸 나름대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계획하고 생각한 것처럼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왜 그런지 생각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하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제 몸에 나타나는 요요 현상이 왜 생기는 것인지부터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맨발 걷기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모든 분께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이 누리의 과정에서 좋은 정보가 생기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까닭은 맨발 걷기가 갖는 과학적 원리를 확고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맹목적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제가 맨발 걷기를 공부한 결과입니다. 아직 공부할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와 요요 현상 그리고 앞으로의 극복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로 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남의 경험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병을 스스로 치료하려면 자기만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의 경험은 그냥 참고서일 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